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것으로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순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1위가 배우자의 죽음, 2위가 이혼, 3위가 별거. 이렇게 20가지 항목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우리 60대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변화들이더라고요. 배우자를 잃는 슬픔,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빈둥지, 건강 문제, 퇴직 후의 공허함,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일들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60대,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고 의미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척도 순위에 따른 20가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같은 또래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 이정자님의 이야기. 67세 이정자님에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을 잃은 정자님은 며칠 동안 말도 잃었습니다. 빈 침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죠. 남편의 옷까지, 안경, 즐겨 읽던 신문까지. 집안 곳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그 추억들이 오히려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매일 같은 생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정자님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3개월 후였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온 전화 한 통이었죠. 어르신, 저희 노인 모임에 한번 나와 보시지 않겠어요?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나 나누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고 떠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복지관 직원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 자식들이 멀리 있어 외로운 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처음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임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정자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마저도 소중한 사랑의 기억으로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2. 이혼. 30년 결혼의 종착점에서 박영수님의 이야기. 62세 박영수님에게 30년 결혼 생활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기 힘든 것 같아. 아내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젊을 땐 사랑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합의 이혼. 법적으론 간단한 절차였지만 영수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는 마음과 이제 자유롭구나라는 안도감이 교차했죠. 하지만 정작 혼자가 된 후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나이 들어 이혼이라니,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같은 말들이 귀에 들렸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초급반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등록했죠. 평생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그린 건 간단한 정물화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캔버스에 색깔이 입혀져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아, 나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
지금 영수님은 그림반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찾았어요. 인생 2막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싶었다고 하네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 별거. 집을 나선 선택 최순애님의 이야기. 64세 최순애님은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퇴직한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던 남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무기력해진 거예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순애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죠. 견디다 못한 순애님은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큰딸네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자유로웠습니다. 술 냄새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때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부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시니어 부부 상담도 많이 한대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상담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순애님이 집을 나간 뒤 많이 후회하고 있던 터라 상담에 동의했어요.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 무력감과 자존감 하락을 털어놓았고 순애님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했어요. 서로 힘든 걸 몰랐네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분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 수감 또는 형 집행.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김용태님의 이야기. 66세 김용태님은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하나 잘못 키운 적 없다고 자부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 실패 후 대출 사기 혐의로 수감되면서 용태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고개 숙인 아들을 보며 용태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어색한 침묵. 공무원이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했네라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6살 손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맨날 우울해요? 저랑 놀아요. 순진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아이라도 제대로 돌봐야지. 용태님은 손주 돌봄에 전념했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함께 공원 산책, 그림책 읽어주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위안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겐 할아버지가 전부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성심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아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망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손주한테만큼은 당당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2년 후 아들이 출소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용태님은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힘들 때일수록 더 끈끈해지는 거 말이에요. 또 가까운 가족의 죽음. 언니를 떠나보내며 윤경자님의 이야기. 65세 윤경자님에게 언니는 그저 가족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웃고 울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 언니가 3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을 때 경자님의 마음에 깊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내가 더 잘 돌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책하는 마음이 컸어요. 언니가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위로만 했는데 정작 아픈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언니 생각만 났어요. 언니와 함께 다니던 시장, 자주 갔던 카페, 모든 곳이 추억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언니가 3년 전부터 키우던 회색 털의 암컷 고양이 별이었습니다. 언니가 없어진 후 며칠을 먹지도 못한 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이 아이는 어쩌지? 처음엔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다른 분께 맡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아꼈는데 별이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 경자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밥을 언제 줘야 하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치우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했죠. 하지만 별이를 돌보면서 새로운 생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이 밥 주기, 함께 햇볕 쬐며 시간 보내기, 저녁엔 별이와 TV 시청.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언니가 별이를 통해 나에게 위로를 보내준 것 같아요. 경자님은 이제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꿔 간직하고 계십니다. 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6. 개인적 부상이나 질병.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오남수님의 이야기. 68세 오남수님은 평생 전기기술자로 일하며 손재주 하나로 가족을 책임져온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못다한 꿈을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집 앞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다쳤어요. 평생 위험한 공사장을 누비며 다친 적 없던 남수님이 집 앞 턱에 걸려 넘어진 거였거든요.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이 쉽지 않았어요. 걷는 것도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해야 했죠. 가장 힘든 건 독립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남에게 신세를 져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라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말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뭘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체념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입원 중에 만난 병실 친구들이 남수님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70대 중반인데도 매일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는 할아버지,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 이분들을 보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분들은 나보다 더 심한데도 열심히 하시네. 남수님도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엔 10m도 걷기 힘들었는데 점차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병실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죠. 퇴원 후에도 친구들과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주 3회씩 만나서 함께 재활운동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다시 걷기 클럽이라고 이름도 지었죠. 혼자 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남수님은 지팡이 없이도 30분씩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여행은 아직 힘들지만 동네 산책로는 자유롭게 다니고 계세요. 7. 결혼. 딸의 결혼. 엄마의 마음 박순옥님의 이야기. 63세 박순옥님에게 외동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할 때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나는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용실 수입으로는 버거운 액수였거든요. 하지만 딸 하나뿐인데 초라하게 보낼 순 없었죠.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 입은 딸을 보며 순옥님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뿌듯하면서도 서운했어요. 이제부터는 딸의 첫 번째가 시댁이 될 테니까요.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매일 딸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빈둥지중후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딸에게 자주 연락하고 싶었지만 신혼인데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대신 미용실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것도 허전하더라고요.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갑자기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단골 손님이 제안했어요. 사장님, 우리 동네에서 하는 등산 동호회 어때요? 저희 또래분들이 많이 하는데 재미있어요. 처음엔 나는 등산 같은 거 안 해 했는데 계속 권하시길래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근교 산에 오르는 모임이었어요. 첫 산행은 힘들었습니다. 평소 운동 안 하던 몸이라 금세 숨이 찼어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함께 온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산에 오르면 잡념이 사라져요. 오로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지금 순옥님은 등산 동호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고 가끔은 1박 2일 산행도 다녀와요. 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고요. 8. 해고. 정년을 앞두고 맞은 현실 김병호님의 이야기. 61세 김병호님은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해온 관리직 직원이었습니다. 정년까지 딱 1년 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김 대리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명예퇴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년만 더 버티면 정년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택권은 없었어요. 명예퇴직을 거절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내는 남편이 정년까지 안전하게 다닐 거라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직했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대학생인 막내 아들 등록금도 걱정이었고요. 한동안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했습니다. 집을 나와서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평소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 갈 수는 없었죠. 결국 한 달 후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내는 크게 화내지 않았어요. 회사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의 위로에 힘을 얻어 재취업에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경력이 있어도 60대를 선호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노인 재취업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일도 있는데 어떠세요? 라는 제안에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간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게 어디야? 놀고 있는 것보다 낫지. 대기업 사무빌딩 경비원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방문객 안내하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하는 게 어디예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병호님은 이제 경비실에서 만나는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9. 부부관계 회복. 퇴직 후 찾아온 부부의 위기 장미자님의 이야기. 65세 장미자님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루 24시간 내내 집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TV 리모컨을 독차지하는 것, 신문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넘겨주는 것,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것.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는 참기 어려웠어요. 당신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나가서 뭔가 해봐요. 미자님이 말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도 맨날 집에서 뭘 해? 친구들이나 만나러 나가지 그래. 사소한 다툼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 사용 순서, 에어컨 온도 조절, 저녁 메뉴 선택. 모든 게 갈등의 소재가 되었어요. 심지어 이혼할까? 라는 말까지 나왔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졸혼 얘기도 나왔죠. 이혼은 아니지만 각자 따로 사는 거요. 그러다 부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어. 서로 시간을 좀 갖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각자 관심 있는 활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미자님은 평소 관심 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각자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할 얘기도 생겼죠. 미자님이 서예 작품을 보여주면 남편이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남편이 바둑 대회에서 이기면 미자님이 자랑스러워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10. 퇴직.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에 충격. 유영호님의 이야기. 60세 유영호님은 30년간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을 때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춰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는 이유였죠. 이제 뭘 해야 하지?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부린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있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죠.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예전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형, 퇴직자 모임 있는데 한번 나와봐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요. 처음엔 퇴직자 모임이라니 우울하기만 하겠네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라 서로 이해가 빨랐죠. 모임에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재취업 기회, 창업 아이디어, 자원봉사 활동.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특히 한 선배가 해준 말이 인상 깊었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회사 눈치 안 보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 영호님도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지만 모임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6개월 후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행원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보람은 더 커요. 집을 찾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임 친구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고 퇴직 후 얻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시네요. 10일. 가족의 건강 변화. 치매, 우리가 함께 견뎌낼 수 있어요. 신말수님의 이야기. 69세 신말수님은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열쇠를 어디 뒀더라? 같은 말을 자주 하시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겼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며느리 이름을 까먹거나 방금 먹은 밥을 또 달라고 하거나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고 결국엔 말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바라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평생 든든한 가장이었던 분이 이제는 자신조차 잃어갈 수도 있다니. 내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까? 혹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에서 치매 가족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남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싫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혼자 끙끙 앓고 있기엔 힘들어서 나가보기로 했죠. 모임에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치매인 분, 시어머님이 치매인 분, 형제분이 치매인 분.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죠. 무엇보다 도움이 된 건 실질적인 정보였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령, 정부 지원제도, 요양시설 이용법. 혼자였다면 알기 어려웠을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병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모임의 선배 가족분이 해준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수님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남편을 돌보고 계세요. 낮에는 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저녁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말수님도 그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치매라는 진단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려고 해요. 남편이 저를 기억하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12. 임신. 예상치 못한 소식, 새로운 희망 강도희님의 이야기. 63세 강도희님은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32세 미혼 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딸의 말에 도희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이라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딸의 앞날이 걱정이었어요. 아기 아빠는 누구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쏟아지는 질문에 딸은 울기만 했어요. 아기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희님은 화가 났습니다. 딸에게도 무책임한 남자에게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주변에서는 여러 조언을 했어요. 낙태하는 게 좋겠다. 미혼모로 키우기 힘들다. 결혼도 안 한 주제에. 하지만 딸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딸의 간절한 마음에 도희님의 화도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 모녀는 함께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다니고 아기용품도 함께 샀어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는데 초음파로 아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손주구나. 뱃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을 보니 신기하고 예뻤어요. 이 아이에겐 할머니가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책임감도 느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엔 더욱 바빠졌습니다. 딸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도희님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60대의 육아라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할미가 왔네. 할미가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웃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존재가 온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도희님은 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처음엔 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 덕분에 살맛이 나요. 손주 키우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금세 지나가네요. 13. 성적 문제. 부부의 새로운 이해 문상철님의 이야기. 66세 문상철님은 30년간 경찰로 일하며 정의롭고 원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부부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긴 거였죠. 젊을 땐 별 문제 없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상철님도 부담스럽고 아내도 어색해하면서 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TV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상철님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어요. 남자로서 부족한 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자 둘 다 지쳐갔습니다.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죠. 이러다가 정말 남남이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대화해봐요. 둘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고민과 부담을 털어놓았죠.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 관계까지 소원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내의 말에 상철님도 공감했어요. 부부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신체적인 관계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손잡고 산책하기, 마음속 이야기 나누기,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두 분은 매일 저녁 함께 동네를 산책합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요.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하시네요. 부부관계라는 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상철님은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14. 새가족 구성원. 새가족이 함께 사는 집 최정희님의 이야기. 64세 최정희님은 35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즐겨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출산으로 인해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머님,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요청에 정혜님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첫 손주이기도 하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기가 집에 오면서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낮 없는 아기 울음소리, 빨래와 설거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혜님은 평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했는데 밤에 아기가 울 때마다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부엌 사용 문제도 생겼어요. 며느리는 산후조리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정혜님도 평소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 시간이 겹치는 일이 많았거든요. 서로 양보하려 했지만 은근히 불편했어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며느리도 힘든데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서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인다고 했고 정혜님도 자신의 공간이 없어진 것 같아 답답했거든요. 결국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도 참여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규칙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부엌 사용 시간을 나누고 청소와 빨래 역할을 분담했어요. 무엇보다 서로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로 했죠. 정혜님은 오전에는 도서관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는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보내기로 하고요.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손주 키우는 재미도 있고 며느리와도 더 친해졌네요. 지금은 새 가족이 조화롭게 함께 살고 계십니다. 15. 직무 재배치 또는 전근. 새로운 터전에서 남기호님의 이야기. 60세 남기호님은 공기업에서 35년간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갑자기 지방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전근이라니.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는데 혼자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거든요. 전라북도 작은 도시의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였지만 기호님에게는 외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투리도 어색하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은 새로 배워야 할 게 많았고 동료들과는 나이 차이가 커서 어울리기 어려웠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외로움이 가장 컸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 보고.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릴 일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1년만 버티자. 정년되면 서울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문화센터 안내 전단을 받게 되었어요. 서예, 사진, 등산.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평소 관심 있던 사진 동호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어요. 첫 모임에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쉬웠죠. 무엇보다 서울에서 온 걸 신기해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주말마다 함께 출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명소들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혼자서는 절대 가보지 않았을 곳들을 동호회 분들과 함께 다녔어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네요.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인정이 많았거든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도 있었어요. 지금 기호님은 정년퇴직을 했지만 그 지역에 눌러앉기로 결정하셨어요.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좋아요. 사진 동호회 친구들도 있고 생활비도 서울보다 적게 들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기호님의 이야기입니다. 16. 경제적 어려움. 보증의 무게 이선자님의 이야기. 67세 이선자님은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적금을 모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운영하던 치킨집의 보증을 서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엄마, 사업 확장하려는데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어요? 아들의 부탁에 선자님은 고민이 많았어요. 보증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잘 될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걱정 마세요. 장사 잘 되고 있어요. 1년만 버티면 확실히 자리 잡을 거예요. 아들의 자신만만한 말에 결국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들도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고 대출 이자도 제때 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더 버텨보면.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채무자 이선자님, 연체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 전화에 선자님은 무릎이 꺾였어요. 몇 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메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집까지 압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보증을 서지 말걸.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은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화를 냈고 딸은 오빠 때문에 우리 집까지 없어지는 거냐고 원망했어요.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가족들을 피했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때 이웃이 소개해준 게 금융복지상담센터였어요. 어르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방법이 있었어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줄이고 집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거든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었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1년 반의 긴 과정 끝에 회생 절차가 인가되었어요. 빚은 상당 부분 감면되었고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은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욕심내지 않고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선자님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셨습니다. 17. 직무 변경. 새로운 역할에 도전 한영수님의 이야기. 61세 한영수님은 대기업에서 30년간 기술개발부서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육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업무에 적응해야 했어요. 한 과장님,
신입사원 교육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기계와 씨름하며 일했는데 이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니. 자신이 없었거든요. 첫 교육을 준비하면서 더욱 막막했습니다. 20대 신입사원들과 40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소통이 될까? 요즘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 친구들이 내 말을 들을까? 안녕하세요, 한영수입니다. 어색한 인사로 시작했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금세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지루해하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영수님은 교육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대화 형식으로, 딱딱한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담을 들려주기로 했죠. 여러분, 제가 30년 전 신입사원이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자신의 실패담을 유머러스하게 들려주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질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신입사원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님도 그들로부터 배웠어요. 새로운 기술 트렌드,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죠.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점차 교육 강사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신입사원들도 영수님의 수업을 좋아했고 과장님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했거든요. 지금 영수님은 사내 최고의 교육 강사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젊은 후배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네요. 18. 자녀의 퇴거. 빈 둥지에서 찾은 새로운 날개 고미정님의 이야기. 63세 고미정님에게 막내 아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20대 후반까지 집에 있으면서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미정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2년 정도 갔다 올게요.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뒤돌아 손 흔드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기쁘면서도 서운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을 보니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늘 어수선하던 방이 갑자기 너무 정돈되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첫 일주일은 그냥저냥 버텼어요. 아들 없으니까 편안해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커졌어요. 밥을 해도 두 사람 분량을 하게 되고 TV를 봐도 아들과 함께 웃던 프로그램들이 재미없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의존적이었을까?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들 중심으로만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라고 했지만 30년을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자꾸 아들 얘기만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정아, 우리 유럽 여행 가지 않을래? 나도 애들 다 떠나보내고 심심해서 죽겠어.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라니.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 나가본 경험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에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부터 마음이 들떴어요. 가이드북도 보고 필요한 물건들도 챙기고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2주간의 유럽 배낭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빅벤.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보니 감동이었죠. 무엇보다 20대 때처럼 자유롭게 여행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계획 없이 골목길을 걸어다니고 현지 음식을 맛보고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설렘이었어요. 아,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도 생겼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정님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외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여행 사진과 함께 보내니 대화가 더 풍성해졌죠. 아들이 떠나서 서운했는데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이제 아들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19. 학교 졸업. 늦깎이 대학생의 졸업 송진호님의 이야기. 60세 송진호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에 뛰어든 실무형 인간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늘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55세에 야간 대학에 입학한 것이었죠. 5년간의 대학 생활은 힘들면서도 보람 있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기, 20대 학생들과 함께 수업 듣기. 쉽지 않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이 컸거든요. 드디어 졸업식 날. 검은 학사모를 쓰고 학위증을 받는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해냈구나. 가족들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졸업 후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젊은 학생들은 취업 걱정을 하지만 60세인 자신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 왜 대학을 다닌 건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학원이라도 가볼까? 생각해봤지만 나이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집에만 있기엔 뭔가 허전했거든요. 한동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냈어요. 친구들은 그래도 대학 졸업했으니 좋잖아라고 했지만 진호님에겐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평생교육원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시니어 상담사 양성 과정 모집이었죠. 대학에서 배운 심리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론도 중요했지만 실습 과정에서 실제 상담을 해보니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진호님은 지역복지관에서 시니어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동년배분들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어요. 은퇴 후 우울감, 가족 갈등, 건강 문제. 다양한 상담을 하면서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상담받는 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할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하시네요. 대학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이제 70세까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진호님은 평생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0. 생활 환경 변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황정숙님의 이야기. 66세 황정숙님은 40년간 같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이웃들과 정겨운 관계를 맺으며 지내오다가 재개발로 인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집을 비우는 날 정숙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는 것도 서운했지만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낸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더 아쉬웠어요. 새 아파트는 시설도 좋고 교통도 편리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단독주택에서는 이웃집 어르신과 담장 너머로 인사도 나누고 반찬도 나눠 먹곤 했는데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파트 생활이 이렇게 삭막한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살짝 하고 지나가는 분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어요. 예전 동네에서는 길에서 만나면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말이에요. 미용실도 새로 차렸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40년간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멀어서 오기 어려워했고 새로운 지역에서 손님을 만들기도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잃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아파트 화단 가꾸기 동아리 모집. 정숙님은 평소 화초 키우기를 좋아했거든요. 한번 가볼까? 첫 모임에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주민분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어요. 모두 아파트 조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죠. 우리 아파트를 더 예쁘게 만들어봐요. 함께 화단을 조성하고 계절꽃을 심고 물주기를 분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꽃을 가꾸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자녀 얘기, 건강 얘기까지. 진짜 이웃이 되어갔죠. 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가까워지니 아파트 생활이 달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화단에 핀 장미 정말 예쁘던데요 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미용실 손님들도 생겼어요. 동아리 회원분들이 단골이 되어주셨고 그분들 소개로 새로운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실력은 변함없는데 환경만 바뀐 거였네요. 지금 정숙님은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계세요. 아파트 내 여러 화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 온 게 잘한 일인지 후회했는데 지금은 만족해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20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이혼의 아픔, 자녀 문제로 인한 고민,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우리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고 새로운 인연과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60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만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과 생계 걱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60대는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니까요.